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이라고 합니다.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소리야? 네, 정리해 주십시오. 정말 창피해서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고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고요.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법사위원장이셨잖아요. 부끄러워요. 법사위에서 저렇게 막 스키들 모여서 스키 악취를 풍기면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밑에 XX들을 날뛰고 정신없어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욕을 해야 적절하고 유효적절한지를 판단이 안 설 정도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 강냉이 삼촌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그 이상민 강냉이 할머니란다. 강냉이 삼촌과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저기 그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자, 우리 그 최고 강냉이 이종호 선생님께서 자, 이진숙 전 위원장님 항상 당당한 모습에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샘마을 아파트에서 인사를 잘 받아주시던 위원장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서 계셔 주셔서 감사드리고 화이팅. 그리고 또 유병수 차장님의 섭외 능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병수의 강펀치 화이팅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거금에 또 5만 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또 이종호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항상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저희에게 항상 더 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빌려 또 한번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주 그냥 훈훈하네요. 훈훈해요. 예. 어제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 나오셨는데 자, 어제 있었던 법사위 장면을 보면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상권 분립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권 분립에 대한 부분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국회의원들 여야 국회의원들을 앞에 놓고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국회의원들아,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상권 분립도 모르는 국회의원들아, 제발 좀 창피하지 않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초등학생들도 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우회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모욕감은 극도로 치밀어 올라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워하고 야, 진짜 우리가 그 정도까지 지금 소리를 듣는구나. 초등학교보다 못한 놈들아,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예? 좀 쉽게 말하면 야, 초등학교 애들보다 못하냐 어떻게? 니들 수준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 초등학생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애들도 그렇게 안 하죠. 위인들도 초등학교를 다니는 그분들도 이러진 않습니다. 진짜 상식과 그래도 이치에 맞고 뭐 이런 행동을 초등학교 애들 그 친구들도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고 또 실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식에 반하면 같은 또래 친구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제지도 당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최소한 부끄러워합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친구들끼리 비판도 하고 그 비판을 수용할 줄도 압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리고 학급회의도 하고 회장도 뽑고 다수결로 뽑고 떨어지면 수용도 하고 다 합니다. 자, 어저께 그 진짜 마구니판 같았던 법사위를 보겠는데요. 최혁진 민주당 입당시켜주세요. 입당시켜주세요. 샤우팅 외치고 있는 최혁진. 조요토미 히데요시가 뭡니까 세상에. 한번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조롱과 멸시를 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난장판, 그야말로 난장판이라고 했죠. 한번 그
일부 장면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아까 질의 시간은 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이제 우리 대법원장님께서 나와서 일문일답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그 교과서에서부터 이제 상권 분리, 또 사업부 존중, 그리고 국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갖다가 이 자리에서도 실현되는 모습을 저희들도 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 허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님, 이거 빨리 허가하십시오. 지금 이 장면은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는 장면이고 대한민국 국회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을 해서 진술을 압박을 해요? 왜 안 보내줍니까? 참고인이 왜 못 나가게 합니까?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계부 김이라고 합니다. 김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김을 통해 일본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입니다. 수준 낮아서 못 쓸어주겠어요. 사실입니다. 진짜 수준 낮아요 정말로. 대법원의 권위가 가당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사정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네, 정리해 주십시오. 정말 창피해서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고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고요. 저는 저 장면을 계속 뉴스에서 계속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 제가 너무 창피했을 뿐입니다. 정말로. 아주 그냥 목이 메이네요. 아우. 저런 사람이 일부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정말 저 정도면 국회는 그냥 해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최혁진이요? 네. 최혁진 저 사람보다 뭐 저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수준이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뭐 그냥 아주 형편없어요. 저질, 악질, 아유 참. 뭐 그런데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그냥 오히려 그거를 내가 민주당에서 민주당 그 강성 지지자들한테 충성을 다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아마 그럴 겁니다. 저렇게 텔레비 돌리면 지금 유 차장님은 진짜 한심하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막 이런 생각이 치밀어 오르잖아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데 저 최혁진인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거 막 계속 방송 나오니까 얼마나 저 흐뭇하겠어요 지금. 최혁진 의원은 저기 민주당의 비례정당의 16번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인데 용해인 의원이 만든 저기 그 기본소득당 있잖아요. 예. 그 기본소득당 몫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유정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 되면서 그 순번, 국회의원 후순번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기본소득당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기본소득당으로 안 가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격분을 해가지고 제명을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소속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본소득당으로 가야 되는데 기본소득당을 안 가고 계속 좀 무소속으로 남아가지고 계속 민주당으로 입당을 시켜달라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저기 법사위에 앉아서 좀 계속 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저 사람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민주당으로 입당을 시켜달라.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서 다음번에 민주당 간판으로 어디든지 국회에 출마해서 재선을 하고 싶은 생각인 거죠. 그래서 최혁진이라는 사람은 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당적을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사회당, 사회당, 진보신당, 진보신당 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갔다가 다시 또 새진보연합, 또 무소속 갔다가 기본소득당 갔다가 다시 또 무소속 갔다가 그런 당적을 뭐 수도 없이 바꿨어요. 수도 없이 바꿨어.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이제 진보인 척 하지 않습니까? 뭐 당들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진보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생명가치 여기는 게 인권, 뭐 민주주의, 법치주의일 겁니다. 특히 인권. 근데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조이대 뭐라고 그랬죠? 저거 합성된 사진.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그렇게 일반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 건 반예의적이고 반인권적이에요. 그러나 대법원장한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니 그런 합성 사진을 본인이 누군가가 그 최혁진 의원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본인 가만히 있겠어요? 아 사람이 참 아주 못됐고 그 딱 평가하면 저질, 악질. 예. 그런데도 자기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 아니 근데 최혁진 의원 얘기하는 것도 보면 정말 전 어이가 없는 게요. 자신도 없어요 본인. 저기 첫 번째 보십시오. 면책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또 거짓말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자, 제보받은 내용입니다라고 또 시작을 합니다. 제보받은 내용. 근데 무슨 제보인지 얘기를 못해요. 자,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조이대는 누구라고 합니다. 자, 어디에서 제보받았는데 누구에게 제보를 받았고 어떻게 제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 없습니다. 그냥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뭐뭐 합니다.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기년이 있고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알려져 있대요.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해서 이게 없어요. 그냥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또 사실이라면이 또 나옵니다. 야 이놈의 라면 좀 그만 좀 처먹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하더니 일본에 입맞는 인물로 대법원을 추천한 것입니다. 야, 도저히 수준에 맞아야 무슨 얘기를 들어주고 하죠. 예? 제발 좀. 이 사람이 또 그 사람이에요. 조이대 대법원장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하고 정상면 전 검찰총장하고 김충식 씨하고 4인 회동을 했다고 서영교 의원한테 제보해 준 사람. 이 사람이에요. 아니 좀 낄 때 안 낄 때 좀 가려서 좀 끼세요. 예? 아니 이 정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면책 특권이 이거는 제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몇 군데 여쭤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요 정도면 면책 특권이 예. 이걸 넘어섰다고. 이거는 거짓임을 본인이 확실히 거짓임을 알면서도 본인이 면책 특권은 숨어서 얘기를 한 건데 이미 대법원 판례도 딱 확립이 돼 있거든요. 면책 특권으로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도를 너무 지나치고 그 훼손을 하려고 명예훼손을 하려고 하는 그 고의가 아주 지극히 악질적이고 뭐 이럴 때는 형법에 또 법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면책특권 얘기해봤자 이 정도면 뭐 저 법에서 검찰 또는 경찰 뭐 공수처 뭐 이런 데서 수사해서 빨리 기소해서 재판 벌받게 해야죠. 아 근데 이 사람 진짜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추미애 위원장의 의도도 저는 딱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야당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참고인 신분이라고 본인이 규정해가지고 질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을 누구한테 줬냐면 이 사람한테 준 거예요. 최혁진 의원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져줬는데 느닷없이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들고 이렇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예 판을 깔아준 거고. 그러면 예. 예. 판을 깔아준 거죠. 아주 추미애 위원장이 흐뭇하게 생각했겠죠. 네. 예.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게 국회의 모습이고 국회 법사위의 모습이라는데 법사위원 직접 다 퇴출시켜야 돼요.
법사위원장이셨잖아요. 예, 아 부끄러워요. 저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역대 어느 그 법사위에서 저렇게 막 쓰레기들 모여서 쓰레기 악취를 풍기면서 저런 얘기합니까? 그래도 싸우더라도 싸우는 게 뭐 계속 거기가 마지막 남은 회전터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 뭐 목숨 걸고 싸우듯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를 이 존재를 인정하고 그 적당한 선에서 접니다. 저렇게 막 상대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저 표현 행동은 아이고 참 쓰레기만도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 진중권 교수가 이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란의 홍위병 쇼다. 사법부의 수장이 완장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서 1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여기가 캄보디아냐? 참담하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정확하고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이 최혁진 의원이 이거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걸 들고 있는 사진을 제가 기사로 보면서 댓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또 놀랍니다. 저는 또 놀랐던 게 이 댓글도 찾아보고 최혁진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저걸 올렸거든요. 저 페이스북 들어가서 봤는데 댓글이 좀 기가 막히던데 시원하다. 잘한다. 역시 최혁진이다. 최혁진 정말 잘한다. 국회의원답다. 민주당 의원 100명보다 최혁진이 낫다. 빨리 민주당으로 입당시켜야 한다. 뭐 이런 댓글이 쫙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도하지. 예. 제가 그렇게 댓글 쓴 사람들도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개딸들, 강성 지지자들. 뭐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는 겁니까? 제가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인 겁니까? 아니면 최혁진 의원이 제대로 된 건지 저는 가끔씩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상한 건 아니겠죠? 아유, 그러면요. 유치원님이 이상하면 세상 모두가 이상한 거지.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이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이상민 의원님이 가장 이성적이시고 가장 상식적이시고 가장 현명하신 분이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체포될 때 경찰이 최소 7명에서 8명이 갔답니다. 그리고 차량이요. 호송 차량 본인을 호송하는 차량 호송 차량 한 대가 있었고 앞뒤로 차량이 한 대씩 있어서 차량이 3대 정도 왔었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특정 종편 매체가 아예 한 대가 와가지고 본인을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아이고, 무슨 강력 사범입니까? 예? 뭐 완전히 무슨 이진숙 전 위원장이 무슨 강력범입니까? 아니면 대선 후보급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지. 참. 아니 저기 의원님은 이진숙 전 위원장 그 당시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죠. 화면도 딱 수갑을 차고 뭐 이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야, 아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나라가 경찰 독재 국가 경찰 파쇼 국가로 지금 딱 변질돼 버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보실 때 그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물론 뭐 쌤통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비상식적이고 반상식적인 사람들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볼 때는 응? 그 소위 무슨 공직선거법 또 무슨 법 위반으로 뭐 했는데 그것도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아니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도 있기 전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지금 공직선거법 되려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또는 낙선시킬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운데 뭐 그냥 하여간 소뚜껑으로 자라잡기 식이죠. 때려잡자 뭐 공산당 뭐 이런 식으로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을 한 사람만
명이라도 더 임명을 시켜달라. 왜냐하면 이준석 위원장 한 명만 있었으니까 방통위를 기본 업무가 전혀 안 되고 그냥 마비가 돼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임명을 해주면 기본적인 업무는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임명을 해달라. 대통령 몫이라도 한 명이라도 임명을 해달라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입틀막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발언을 하지 말라고 딱 하는데 그때 표정을 딱 봤는데 섬뜩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준석 위원장의 표현을 빌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누군가에게 심한 욕설을 할 때 그런 표정이 아니었을까라는 표정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굉장히 섬뜩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뭐 같이 같은 당에서 좀 해보고 캐릭터의 모습을 알잖아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게 민낯이에요. 진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끝이 굉장히 뒤끝 장렬, 그런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재명한테는 잘 그렇게 뒤끝 장렬을 하지 않게끔 말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두고두고 뭐 붙잡고 늘어져서 뭐 이렇게 보복하고,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그 누군가가 아니지, 누구야 저기죠, 안민석 의원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재명은 뒤끝이 아주 안 좋아서 뒤에도 끝까지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형도 그러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아마 뒤에 장난질하고 끝까지 보복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법조계도 쭉 다 알려지고 국회의원 정치권에도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저 법사위 얘기로 좀 넘어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참고인 신보로 갑자기 변환을 시켜가지고 한 70분 가량을 이 여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저는 서영교 의원이 질문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양심이 있으면 본인이 되지도 않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을 해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완전히 국민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낙인이 찍혀 있는데 본인이 떳떳하게 그 얘기를 다시 묻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대법원장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뭐 님이라고 니자도 안 붙여. 조희대 대법원장 딱 그러더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딱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계속 물어요.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이 있느냐? 계속 이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했던 사람은 이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지냈고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또 이 사람이 또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였죠. 박균택 어떤 사람이에요? 네. 예. 야,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 이 사람도 계속 박균택 의원인데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번갯불에 콩 뽑아 먹듯 처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법원장을 향해서. 예. 아니 우리 대법원을 뭐하러 뒀어요? 1심, 2심, 3심까지 해서 딱 결론 나면 승복하는 것은 우리끼리의 약속입니다. 그죠? 그걸 무너뜨리면,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대법원 판결을 다시 다룰 수 있는 뭐 해서 사심제로 실질적으로 만들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저는 일제시대 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망가뜨린 거에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신들이 그 일제 제국주의의 그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이라는 거,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지 싶습니다. 그냥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뒤집고 나라를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검사장이었던 사람이 검사일 때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 자, 그러면 의원님, 저기 예. 서영교, 신동욱, 그다음에 박균택 의원이 이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좀 세게 붙었거든요. 그 내용 싱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겠습니다. 윤석열과 만난 적 있습니까?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못합니까?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서영교 의원님, 제 눈 똑바로 쳐다볼 용기 납니까? 최혁진 의원님, 열린공감TV 가서 방송하세요. 이렇게 방송하시려면 소위 제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들어주지 않을까 정말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나? 부끄러우니까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한덕수가 조희대가 만났다라는 그 한 가지 거짓 뉴스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세계의 경일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저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재명 정권은 저런 사람들로 꽉 채워져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막 지지 보내고 뭐 어쩌고 또 무슨 당내 선거라든가 당회 선거 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몰표를 몰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사이도 그런 게 굉장히 붙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서영교 의원도 저는 제가 법사위원장일 때 그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이었어요. 근데 그 본인이 법사위원은 아니지만 남편이 법률가 출신입니다. 변호사잖아요. 예. 그런데 저 정도 참 저렇게 막 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망가져 있어요. 서영교 의원 그거 두고 본인한테 후환이 돼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법사위 얘기는 조금 이따가도 다시 또 다른 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제가 뭐 이게 보는 게 사실 너무 짜증스러워서 이걸 계속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내일 또 있어요. 내일 또 현장 국감이라는 것을 야당이 또 본인들끼리 그냥 인원이 많으니까 본인들끼리 그냥 통과시켜버렸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 나와라. 대법원에 가서 현장 국감을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가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봤는지 현장 대법원장의 뭐 로그 기록까지 보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런 만행입니다. 만행. 사법 사무를 보는 게 법사위의 국정감사입니다.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어떻게 재판 내용을 보겠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삼권 분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고 이거는 월권 중에 월권입니다. 저는요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은 뭐 추미애 의원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니까 망가지게 하는데 저 앞장서 섰다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기대해야 할 건 없다 하더라도 우원식 의장은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의장이 봤을 때 국회에서 의회에서 기본적인 법원칙이라든가 기본적인 상식에 맞는 것을 일탈할 때는 의장이 나서야죠. 예? 의장 폼 잡고 뭐 외국에서 온 사람 딱 악수하고 외국 가서 대접받고 그런 거에만 치중할 때가 아닙니다. 우원식 의장. 우원식 의장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뭐 개헌한다 어쩌고도 한다. 그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뭐 개헌에 지금 할 때는 아니다 하니까 쑥 들어갔잖아요. 의장이 뭐 합니까? 우리나라의 뭐 의전 서열 두 번째고 국회에서는 의장이잖아요. 네, 의장이죠. 예, 그 의장이 하는 정치적 무게는 굉장히 큰데 본인이 어디 장롱에 쑥 들어가서 그냥 아주 푹푹 썩는 냄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의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더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비상계엄 때 담 넘어 들어가고 사진 찍게 해서 마치 무슨 용맹한 무슨 전사처럼 그런 싸구려에 의존하지 말고 진짜 의장으로서 의장이 민주당이 저렇게 썼고 엉터리 얘기를 하더라도 의장은 원칙에 맞는 얘기를 딱 하고 진짜 기대할 게 실망하지 말고 기대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원식 의장 자리 뭐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요. 참.
우리 사회에 딱 보면 그 미친 놈들 날뛰고 좀 죄송하지만 미친 XX들 날뛰고 정신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욕을 해야 적절하고 유효적절한지를 판단이 안 쓸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있다가 이제 유 차장님하고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 제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유짐승. 유짐승. 하여튼 유 차장님의 이 강펀치 네. 우리 또 제작진 박수 보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